자, 그럼 오실 분들은 다 이렇게 오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 전에 먼저 뭐 말씀드리고 의견 좀 나누실 분들은 지금 그 카톡 단톡방도 있잖아요, 그렇죠? 페이스북 그룹도 있고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네이버 카페 같은 거를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요. 그래서 지금 그동안에 이제 뭐 작업하신 것들 이런 것들 좀 리뷰해달라고 올리실 수도 있고 자랑도 하실 수도 있고 이런 공간들이 좀 필요하잖아요. 단톡방보다는 페이스북이 좀 나은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그거는? 단톡방? 어디가 편하세요? 단톡방? 페이스북. 그러면 단톡방에서도 종종 이렇게 하시고 페이스북에서도 페이스북 그룹 같은 경우는 동영상이 계속 남아있잖아요. 유튜브에 있는 것도 쉽게 가져올 수 있고 카톡 같은 경우는 올려가지고 며칠 있으면 또 사라지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아니면 또 계속 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단톡방도 활용하고 이제 페이스북 그룹도 같이 이렇게 함께 잘 활용을 해서 작업하시면 많이 좀 올려주시고 그리고 리뷰도 구하시고 의견도 많이 주시고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생각하고 있는 분야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이렇게 오신 분들은 그래서 대부분 좀 관심이 있으시고 좀 본인 것도 좀 해보시고 여유가 생긴다면 남들도 지도 편달도 해보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자리들을 조금씩 만들어 볼까 해요. 두들리를 활용해서 뭔가를 만드는 방법을 제가 뭐 다 일일이 다 하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함께 모아서 함께 좀 교육도 좀 진행도 하시고 그리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할 때 두들리를 활용하면 돈이 좀 많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또 이렇게 좀 같이 함께 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진행하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그 두들리를 사용하시면서 이미 많은 제자라고 하나? 많은 분들 이렇게 지도 편달 하셔서 지난주에도 한 2분 오셨죠. 그리고 이번 주에도 이렇게 또 한 분 오셨고 음으로 양으로 이미 많은 두들리 내에서의 어떤 작은 리더라고 하실 수 있는 김종숙 선생님이 스토리텔링 관련된 부분으로 진행을 하실 거고 그리고 저는 2부에서 주로 이미지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두들리 사용자 김종숙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방문하기 위해서 반갑고요. 제가 사실 발표를 많이 해본 스타일이 아니라 가지고 조금 미숙할 수가 있어요.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미더에 와가지고 우리 한슬양이랑 이태원 선생님이 하시는 거 보고 정말 많이 배워서 저희가 하는 거랑 되게 많이 다르구나 이런 것도 배웠고 어떻게 더 디테일하게 해야 되는지를 많이 배우고 갔어요.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뒷풀이까지 참석을 했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제가 어느새 여기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뒷풀이에서 꼭 가셔서 많은 얘기 같이 나눴으면 좋겠고요. 또 저를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저는 은행에서 근무를 한 5년 정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금융 쪽과 관련된 일을 한 8년 다 합쳐서 8년 정도 했는데 지금은 이제 나와서 프리랜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컴퓨터랑 그렇게 친한 사이는 아니에요. 근데 은행에서도 자체 프로그램을 쓰기 때문에 뭐 PPT랑 이런 거를 사용할 일이 거의 없고 뭐 엑셀 정도만 사용할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프로그램에 대한 약간 강박증 이런 게 있었는데 사실 두들리는 써보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정말 직관적이고 뭐 눌러보면은 그냥 이런 거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어서 되게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태원 선생님이 올려주신 무료 튜토리얼 강의 있잖아요. 제가 그것만 보고 몇 개 만들었어요. 그런 다음에 오늘 오신 이렇게 선배님 계신데 저희 그룹에 제가 독서클럽을 같이 다니고 있는데 그 그룹에서 이제 이런 걸 하나 보여드렸더니 너무 반응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배님들께 다 알려드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쩌다 보니 미니 리더가 됐는데 사용하는데 정말 매력적인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용하시는데 그 튜토리얼만 봐도 무리 없이 다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제가 어떻게 스토리텔링하고 하는 방법들을 좀 공유하려고 하고요. 또 편안하게 이건 잘 모르겠어, 난 이렇게 하는 게 더 좋더라, 이렇게 중간중간에 말씀 주시면 되게 편하게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제가 강의하는 게 아니니까 편안하게 말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목차는 이제 두들리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스토리텔링이 뭔지 간단하게 제가 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두들리 스토리 제가 만드는 방법이 있거든요. 저 나름대로가 있는데 그 방법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들리는요, 화이트보드 애니메이션인 거 다 아시죠? 그리고 이야기로 동영상을 제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로 할 수 있는 게 너무 무궁무진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술적인 것만 계속 연습을 하시면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큰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책을 정리해서 제가 읽은 책을 이렇게 리뷰하는 형태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거를 시작하게 된 이유는 저는 책을 되게 좋아하는 편이라서 되게 좋아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친구들은 책을 되게 안 좋아해요. 그래서 거부감이 엄청 있어요. 책 얘기 안 하고 너나 너 가서 딴 데 가서 해, 막 이런 거부감이 있어서 어떻게 하면 쉽게 가볍게 좋은 얘기를 터치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유튜브에서 책그림이라는 크리에이터를 보게 된 거예요. 이거 너무 괜찮은데? 쉽게 제가 잔소리 하는 것처럼 안 들리고 그냥 영상 이거 좋더라 라고 보여주기만 하면 친구들이 편하게 볼 수 있으니까 이거 너무 괜찮다, 이 툴이 너무 괜찮다 했는데 비디오 스크라이브라는 걸로 만드셨다는 걸 알게 됐고 검색하니까 저는 가격이 조금 비디오 스크라이브는 좀 너무 비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제가 좀 친하지 않은 영어를 지원을 해서 저는 한글로 말하고 싶은데 영어로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건 좀 고민이 된다라고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런 고민들을 제 독서 모임에 선배님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라면서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이거구나. 그때부터 저는 이제 사실 배우는 거 이런 거 상관없이 무조건 그냥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만들다 보니까 그게 너무 말씀하셨더니 정말 허접한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쌓이고 있는 상태고 지금도 완성본이 아니라 정말 지금도 약간 너무 허접한데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계속 만들면서 좀 업데이트 하려고 하고 있고요. 사실 저는 책을 워낙 좋아해서 책을 썼어요. 그래서 아직 출판 계약은 했지만 아직 세상에 나오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책을 쓴 것만이 아니라 잘 알리는 것도 이게 또 더 책 쓴 것만큼 더 중요한 작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쌓아서 내가 책이 나왔을 때 홍보를 내가 직접 할 수 있었으면 훨씬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계속 사용을 하고 있고 1차 미덕 때 보니까 선생님들 하시는 업에서 홍보하는 거 이런 것도 되고 자기소개 영상 같은 거를 만들어도 되게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릇이 크니까 워낙 이제 이야기로 된 것들은 모두 다 담을 수 있다는 생각 들었고요. 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기술적인 문제는 몇 번 만들다 보면 익숙해지거든요, 금방. 그래서 저는 이 두들리는 이런 직관적인 인터페이스가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한 건 스토리텔링이구나.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할지 그리고 사람들이 영상을 끄지 않게끔 만드는 게 포인트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사실 스토리텔링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요. 그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에는 이렇게 읽기, 쓰기, 말하기, 보여주기 이런 식이 있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어떤 정보를 찾을 때 도서관에 가서 막 이렇게 자료를 찾지 않고 대부분 이 사진처럼 핸드폰에 대해서 유튜브에서 이거 어떻게 하지? 다른 사람이 하는 거 보고 이런 식으로 다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대적으로 잘 이 보여주기 방식을 제대로 택한 것 같고 이 두들리만 잘 사용한다면 정말 매력적인 유튜브 채널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술적인 부분은 몇 번만 만들어보면 진짜 쉽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이야기를 어떻게 만들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니까 되게 어렵게 느껴지더라고요. 어떤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되게 친구랑 얘기하는 게 스토리텔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친구 얘기를 중간에 막 끊지 않잖아요. 거의 대부분 편안하게 너 밥 먹었니? 이렇게 모르듯이 지나가는 게 스토리텔링의 핵심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듣는 사람과 그리고 이제 말하는 사람
잘 연결돼야지 이게 스토리텔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스토리텔링 핵심 요소가 4가지가 있는데 그 4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메시지고요. 두 번째가 갈등, 세 번째가 등장인물, 네 번째가 플롯이더라고요. 저도 이거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진 않았는데 오늘 발표를 하려고 되게 공부를 많이 했어요. 또 책을 막 여러 번 찾아서 막 하다 보니까 이게 핵심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먼저 첫 번째는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메시지는 우리가 만약에 두들릴 하나의 영상에는 하나의 메시지만 줘야 돼요. 근데 이게 욕심이 너무 많은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처음 만들었던 영상들도 중구난방이더라고요. 이 얘기도 하고 싶고 저 얘기도 하고 싶고. 사실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건 그게 아니라 어떤 내가 문제에 대한 답을 이거구나 하는 걸 딱 찾길 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의 스토리에 하나의 메시지만 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또 계란을 이 한 구멍에 2개를 우겨 넣을 수 없듯이 꼭 하나의 스토리에는 하나의 메시지만 담아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스토리텔링에서 핵심 요소는 갈등인데요. 이 갈등은 잠시만요. 제가 그걸 얘기 안 해보고 넘어갔네요. 여기에서 제가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번 책을 이번에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 책에는 할 얘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1장마다 뭐 내용이 다르고 2장도 내용이 다르고 다 다른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여기서 하나의 제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정하자. 근데 엄마 주식 사주세요예요. 그래서 결론은 주식 사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주제를 그냥 주식 사 이런 걸로 결정을 하고 나머지를 어떻게 해서 구상할지를 그 다음에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갈등인데요. 갈등은 여기 써있듯이 아침 드라마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갈등은 문제 제기랑 똑같다고 볼 수 있는데요. 어떤 그러니까 인간이 본능적으로 갈등이 생기면 그걸 해결하려고 노력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걸 해결하는 과정에서 제 몸이 움직이는 행동을 하기 시작한대요. 그러니까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움직일 수 있는 행동을 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갈등이 그래서 꼭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에서 어떤 갈등을 줘야 될까 고민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여기서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노후 준비라는 키워드가 있었어요. 그래서 노후 준비 여러분 잘 되고 계십니까? 62세 정년 퇴직 후에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사실 거예요? 라고 하면 사실 듣는 사람은 하게 되잖아요. 그 솔깃이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노후 준비라는 키워드를 잡고 갈등 이걸로 저는 문제 제기 그러니까 그 갈등을 잡았고요. 세 번째는 등장인물인데요. 대부분의 이제 무슨 영화 같은 거를 봐도 어떤 목표점을 향해서 그 주인공들이 싸우고 또 이제 외부 세력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스토리를 끌고 나가잖아요. 근데 책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등장인물을 잡지? 특히 이런 책에서는 더 등장인물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적용한 거는 그래 이 저자의 생각을 내가 대신 이야기해준다고 생각하고 말하자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저자는 주식사라고 얘기했으니까 저는 그거를 제대로 된 문제점을 제기를 했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얘기를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저자를 등장인물을 정했고요. 사실 뭐 더 길 수 있다면 뭐 반대 세력, 이 사람이 쓰는 거에 반대되는 의견이나 이런 것도 더 넣을 수 있겠죠. 그래서 등장인물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은 플롯인데요. 이 플롯은 앞서 말했던 뭐 메시지, 갈등, 등장인물들을 잘 조화롭게 연결을 해서 어떤 방식, 이런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할지를 정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요즘은 이게 시작이 발단, 그다음에 갈등이 막 시작되고 그거를 막 해결하고 그러면서 이제 평화롭게 마무리되는 형태가 이 플롯의 기본적인 형태인데요. 사실 요즘은 사람들이 진짜 30초 안에 영상을 꺼버릴 정도로 이 발단도 없이 그냥 바로 갈등이 시작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시대적 흐름이니까 사람들이 빠른 전개와 빠른 문제 제기 그리고 빠른 답을 원한다라고 생각하셔서 그런 저희가 영상을 만들 때도 조금 너무 루즈하지 않게 조금 리듬감 있게 좀 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지금 스토리텔링 핵심 요소 4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 4가지 전부가 한 동영상에 무조건 다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저는. 만약에 뭐 메시지만 넣을 수도 있고, 뭐 갈등이 아주 부각해서 넣을 수도 있고, 등장인물만 할 수도 있고,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뭐 정답은 없는 것 같고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사람들이 흥미를 잃지 않고 계속 영상을 끄지 않게 하는 거, 그게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만들었던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번에 만든 동영상인데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책 리뷰하는 베리벨 김종숙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메리츠 자산운용 대표이사 김민님이 쓰신 엄마 주식 사주세요 라는 책을 리뷰하겠습니다. 여러분, 노후 준비는 잘 되고 계신가요? 당신은 몇 살까지 살게 될까요? 예전에는 60에서 65세, 은퇴 후 손주 재롱을 보며 자식에게 부양받다 10년 여생을 보내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평균 70에서 75세를 살았죠. 지금은 흔히 100세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60에서 65세, 은퇴 후 새로운 삶을 준비해야 합니다. 100세 시대라면 40년을 살아야 하기 때문이죠. 길어진 수명이 재앙이 아니라 축복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에게 수입이 있을 때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열심히 벌어서 노후 준비를 하기보다는 아이들 교육비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에듀퓨어. 에듀퓨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사교육비가 가계 경제를 압박한다고 하죠. 교육비를 위한 공고치, 그것이 에듀퓨어입니다. 당신은 어떠신가요? 우리 아이들의 모습은 또 어떤가요?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것이 노후 준비입니다. 고령화 시대, 인구가 감소하는 시대, 인플레이션보다 디플레이션을 걱정하는 시대입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시대에 살아남으려면 과거와 다른 생각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말합니다. 사교육비를 끊고 노후를 위해 주식을 사라. 자본이 일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 그것이 주식에 장기 투자하는 것입니다. 주식 투자는 자녀의 미래와 자신의 노후를 위해 꼭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가요? 이 책에서 확인하세요. 지금까지 대한민국 최고 주식 멘토 조니 대표가 전하는 교육과 투자 비법, 엄마 주식 사주세요 킹리뷰였습니다. 저는 베리벨 김종숙이었고요. 다음 책 리뷰에서 만나요. 안녕. 제가 만든 건 여기까지고요. 사실 만들고 나니까 어떤 게 잘못됐는지 뭐 이런 게 또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첫 번째랑 또 다르게 첫 번째는 제가 목소리 녹음 하나도 안 하고 글자로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또 목소리를 녹음해보니까 또 완전히 다른 세계더라고요. 그래서 또 어떻게 수정해야 될지 이렇게 딱 보여서 즐거운 작업이었습니다. 제가 만드는 방법을 간단하게 소개를 드릴게요. 이렇게 정답은 아니고 저만의 그냥 방법이거든요. 저는 어떻게 만드냐면 여기 3단 만다라트를 이용해서 주제를 먼저 선정을 하고요. 두 번째는 종이 양식에다가 미리 제가 생각하는 그런 플로어들을 다 적습니다. 그리고 최종 종이가 완성되면 그때 저는 두들리의 작업을 시작하거든요. 만다라트를 다 아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해왔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중심 주제를 먼저 정해요. 이 책으로 비유하면은 주식 사주세요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중심을 정하고 그 중심 주제에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그냥 다 쏟아내듯이 1번, 2번, 3번, 4번, 5번, 6, 8번까지 다 적어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 1번을 다시 똑같이 33 그려져 있는 방법으로 가져가요. 그러고 나면 이 1번에 있는 주제들이 다시 또 이거랑 연결된 건 뭐가 있지? 라고 이제 생각의 가지를 계속 펼쳐나가는 형태로 하고 있고요. 이 책으로 비유하자면은 엄마 주식 사주세요라는 걸 중간에 적고 무엇을 나눌까 하다가 이 책에는 챕터가 딱딱딱 있잖아요. 그래서 챕터를 나누고 그 챕터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사교육 하지 마라. 그 돈으로 노후 준비해서 주식을 사라.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너가 성공할 거야. 이런 내용으로 플로우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아까 만든 동영상인 거고요. 근데 딱 하나만 만들자면 뭐 사교육으로만 또 하나의 영상을 만들 수 있고 또 노후 준비만으로도 또 만들 수가 있겠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이 책이 너무 좋아서 여러 개의 시리즈물을 만들고 싶다 하면 이 종이 하나만 있어도 지금은 이 책이랑 연결된 이 8개의 만다라트로 만들었지만 시리즈 1으로 될 수 있고 시리즈 2로 사교육하지 마세요라는 걸로 또 하나의 시리즈를 만들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는 되게 좋겠다. 만약에 회사 하시는 분들이라면 얘기하시고 싶으신 게 되게 많잖아요. 오시는 길도 넣고 싶고 우리는 어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뭐 또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와서 뭘 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고요. 뭐 이런 것들을 한 동영상에 다 쏟아내기는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다 나눠서 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작업은 이렇게 쏟아낸 작업을 종이에 생각을 다시 정리하는 걸로 하는데요. 두들리는 신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이 칸에 하나하나씩 그냥 제가 생각하는 그 플로어를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들리로 먼저 하지 않고 이 신에 이게 한 신이라고 생각하고 제 나름대로 그냥 그림을 그리거나 이런 형태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제가 했던 건데요. 이거는 라이프 서핑이라는 책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삶이 서핑과 같다면? 이라는 주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질문을 하는 거죠. 인생이 단지 서핑이라면 어떨까요? 그러면서 이제 그림을 저 나름대로 생각한 그림들을 이제 그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패들링이라고 해서 바다를 나가서 파도를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죠. 두려운 단계. 뭐 이런 식으로 하는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또 그리고 다음에 라인업인데 팔을 이제 켜고 기회를 기다리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그림으로 설명이 되면 더 나중에 작업할 때 너무 쉽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뭐 그림으로 그려보려고 노력을 하고 또 안 될 때는 이렇게 그냥 요건 다른 책인데요. 어쩌다 도구라는 책인데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어떤 도구를 사용하고 있나요? 아니면 주방기구, 국자, 뭐 나사 이런 것들을 그냥 막 나열해 놓는 거죠. 그러면은 나중에 씬을 넣을 때 이런 것들을 다 가져다 넣으면 되니까 찾아서 이렇게 생각도 하고 있고 근데 사실 이게 한 번에 이렇게 나오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이 날 때마다 이것도 정리했고 또 다음번에 또 다른 방법으로 포커스를 바꿔가지고 해보기도 하고 여러 개의 생각을 정리해가지고 이거를 믹스시키기도 하고 포인트를 다르게 해서 하기도 하고 저는 이렇게 계속 종이에 적으면서 생각을 정리하는 편이라서 이런 방법을 택하고 있고요. 또 처음부터 저도 녹음하는 건 사실 되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 4개 정도 만들었는데 다 글로 다 옮겼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 하고 싶었던 거는 이제 한슬 양이나 선생님이 하신 것처럼 뭔가 멋있는 말과 이걸 매치시켜서 해야지라고 했는데 이거 기술적인 것도 따라가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처음에는 계속 만들면서 이게 기술적으로 이런 걸 쓰면 되겠구나라는 게 익숙해지고 그 다음에 제가 목소리를 녹음하는 걸 시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너무 어렵다고 생각이 드시면 그냥 처음에는 그냥 목소리 없이 노래로 깔면 되니까 그렇게 연습을 해보시면 훨씬 익숙해지는 데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아까 그림을 그리면 똑같이 정말 제가 원하는 그림이 없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패들링도 그냥 파도 타는 거 하나만 있고 나머지는 다 없으면 그걸 구현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스토리는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여유로운 마음으로 하는 편이고 또 만약에 제가 사용한 국자가 없다 그러면 다른 도구를 이용해서 그냥 넣으면 어차피 이야기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유동성 있게 하는 편이고요. 또 하나는 계속 봐놓는 거죠. 어떤 소품들이 있는지 어떤 캐릭터들이 있는지 제가 쓸 때 딱 기억날 수 있으면 가장 좋은데 그건 조금 어려워서 계속 보면서 내가 이런 캐릭터를 일관적으로 가면 더 좋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고 계속 봐두시면 훨씬 사용하시는 데는 훨씬 좋은 것 같아요.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위에 있는 게 캐릭터, 그다음에 소품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보면서 내가 이번에는 이거를 사용했지. 그래서 저는 항상 이 여자만 사용하거든요. 메인에는 그냥 저라고 생각하고 이 캐릭터를 그냥 저로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앞뒤에는 꼭 이 캐릭터를 넣어준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저만의 그런 방법을 쓰고 있고
저는 그리고 이번에 녹음을 하다 보니까 너무 다르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녹음도 처음엔 어떻게 해야 될까 되게 걱정이 됐어요. 제가 무슨 성우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지? 또 장비 좋은 거 얘기해 주셨는데 그 장비를 또 사야 되나? 뭐 이런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그냥 핸드폰으로 해보자. 그래서 핸드폰에서 이렇게 앞에다 대고 막 녹음을 막 했어요. 그랬더니 숨소리까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아니구나. 그래서 이렇게 책상 위에다 놓고 이렇게 발표하듯이 이렇게 했더니 숨소리 같은 건 하나도 안 들어가고 조용하게 잘 녹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기계로 뭐 마이크 꼭 사야 돼. 막 이렇게 어렵게 시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냥 이 핸드폰도 요즘 너무 잘 되어요. 그래서 이렇게 편안하게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말씀드릴 거는 녹음을 하려니까 이전에 스토리보드를 짤 때 대본을 짜놓는 게 훨씬 좋겠더라고요. 대본이랑 이 스토리보드가 다시 대본을 만들려고 하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기 그림 나올 때 내가 이 말을 넣어야 되고 막 이게 너무 헷갈려서 포기할까도 막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쉽게 가자 라고 해서 그 스토리보드를 만들 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냥 막 다 적었어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 보면 여러분 처음에 제가 딱 한 게 여러분 안녕하세요. 뭐 책 리뷰하는 베리베 김종숙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뭐 메리츠 자산운용 대표 존니님이 쓰신 엄마 주식 사주세요 라는 책을 리뷰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 두 컷에만 맞추면 된다라고 이미 짜놨어요. 그 스토리보드 짤 때 두 컷 그다음에 잘라. 그다음에 그 다음 두 컷도 잘라. 이런 식으로 컷컷마다 내가 어디까지 말해야 되는지를 정해놨어요. 그러고 나서 녹음을 그냥 연습으로 녹음을 했어요. 두 컷 하면은 몇 초가 나온다는 게 딱 나오더라고요. 대충 한 3-4번 녹음을 하니까 제가 이 두 컷을 얘기하는 데에는 한 15초 걸린다. 이런 게 딱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 두 컷 적은 다음에 15초 저 혼자 써놨어요. 다. 혼자 녹음을 하면서 그 다음에는 뭐 30초대에 이게 맞춰지는구나. 그러면 그 이후로 이렇게 무조건 씬에다가 맞췄어요. 끝을. 일단 어떤 그림이 있던지 없던지 상관없이 15초에 딱 마치고 그 다음에 30초에 맞췄어요. 그렇게 해서 봤더니 글씨는 너무 느리고 너무 빨리 지나가고 소품들은 너무 느리게 그림을 막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데드라인만 정해놓고 나중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은 소품으로 계속 시간 조절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들은 천천히 글자 쓰는 건 아주 천천히 나오게 하고 그 다음에 소품들은 시간을 아주 줄여가지고 빨리 그리게 이런 식으로 했더니 훨씬 작업이 수월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제가 또 목소리를 한번 실수를 했어요. 근데 이게 몇 번 녹음하니까 실수를 안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원테이크로 가니까. 그래서 다시 또 잘라서 하려고 하면 또 다른 프로그램을 또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다. 틀려도 그냥 가자. 이런 마음으로 딱 마지막에 한 번 틀렸는데 이제 그만해야지 라고 그냥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완벽을 추구하다 보면 물건이 나오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 번 해보는 방향으로 저는 했고 먼저 몸이 저는 움직이는 스타일이라 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냥 올려보자. 반응이 어떤지 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올려서 네이버에 제 블로그에다가 올렸어요. 생각보다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너무 괜찮네요. 이런 댓글들이 많이 올라와서 내가 보기엔 내 작품이 조금 허접할 수 있지만 처음 본 누군가에게는 완벽한 작품이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기죽지 말고 그냥 올리자. 네, 이런 생각으로 계속 올리고 있고요. 또 녹음을 했는데 막상 목소리만 넣으니까 너무 뭔가 이상한 거예요. 약간 이게 아닌데?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서 여기 사운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운드를 하나 넣었어요. 그랬더니 훨씬 뭔가 진취적인 느낌이 나면서 그 목소리도 보완되고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안에 있는 사운드만으로도 굉장히 흡족했는데 이게 조금 부족하다 하시면 유튜브에서 무료 음원 같은 거를 검색하셔가지고 사용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 이 저작권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걸 잘 캐치하셔가지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는 무조건 주제는 하나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주제만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사람들은 여러 가지 주제를 얘기해도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네, 말씀. 제가 아까 이 책을 말씀드렸듯이
1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6시까지 오피스텔의 온수 공급이 중단됩니다. 온수가 중단된대요. 이용에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립니다. 오피스텔 대한 소관 노수로이나 보수공사 실시로 1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6시까지 오피스텔의 온수 공급이 중단됩니다.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업무에 참조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네, 자르고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 주제만 정하셨으면 좋겠고 여러 가지를 말해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제가 이 책을 딱 보여드리면 주식 사라는 얘기지, 노후 준비 주식으로 하라는 얘기지, 딱 이것만 기억남게 한 가지만 말씀하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가 가장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듣고 싶은 말을 해줘야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원하는 거를 딱 이야기해줬을 때 사람들은 그거라고 받아들이지,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막 쏟아내면 절대 그 사람은 듣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궁금해할 만한 거, 그걸 컨텐츠로 잡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아침 드라마는 이제 김치 싸대기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빨리, 그리고 뭔가 갈등이 해결되는 그런 구조로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거를 드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하는 양식지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혹시라도 더 필요하시면 제가 여기 밑에 QR코드를 적어놨거든요. QR코드 찍으시면 제 블로그랑 연결이 돼서 혹시 양식이 필요하시다면 거기서 다운받아서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이따 가실 때 이거 한 장씩, 2장이거든요. 아까 만다라트, 그 다음에 스토리보드, 사실 별건 없어요. 별건 없는데 한번 사용하시라는 의미에서 가지고 왔고요. 제가 발표를 많이 안 해봐서 막 익숙하진 않았는데 잘 들어주셔서 경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미더빌 또 만나요.